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8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중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점검을 좀 가졌습니다. 네, 간략하게 금리 인상과 화폐 가치의 하락, 그리고 어떤 정부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 2022년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점검을 좀 했으니까요. 좀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그 바이오주들이 급락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렸고, 그동안 바이오 쪽이 조정을 계속 받았고, 셀트리온 역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장 마감 이후에 수급도 좀 체크할게요. 한 2, 3일 정도 한번 지켜봤습니다. 뭐 어떻게 하는지 셀트리온이 대체 뭐 하고 있는지 차분히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움직임, 저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셀트리온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네. 우선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좀 볼게요. 자, 그동안 셀트리온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것에 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최고가 104만 7천원을 찍고 12% 정도 조정받았네요. 셀트리온은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굉장히 상황이 다르죠. 우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현재 90만원 선을 유지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백신 생산 효과 때문이겠죠. 계속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더 생산할 수 있고, 어떤 아시아 시장의 어떤 전초기지 같은 미국이 본점이라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시아 시장의 어떤 프랜차이즈점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더나나 다양한 국가, 미국의 모더나가 다양한 국가에 이제 수출하기 위한 어떤 중간 기점으로서의 주가 역할 이렇게 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네요. 또 다시 일목기음표 선행스팬 이도 강하게 좀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고, 네, 저점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일시적으로 좀 투매가 나왔으나 바로 아래 꼬리 달고 그리고 장대 양봉으로 전고점을 돌파해 버리는 기염을 더해버렸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도 계속 크게 무리 없이 계속 가고 있고요. 공매도도 크게 많이 안 나오는 편이죠. 그냥 적정하게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 나오는 만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한편 그에 비해 셀트리온은 백신을 선택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치료제 쪽을 선택하다 보니 굳이 집에 있으면 격리돼 2주만 격리하면 남는데 내가 돈을 주고 굳이 치료를 받아야 되나. 백신은 내가 무조건 원하지 않든 원하든 백신은 정부에서도 지금 앞으로 우리 삶에서도 필요한 어떤 필수 요건이 되었지만 치료제는 그렇지 못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게다가 추가적으로 기본적인 본업도 전반적으로 정체를 보이면서 주가가 지금 4 고점 대비 마이너스 47.6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54.15%. 네. 오늘도 반등이 조금 나오는 듯 하다가 또 밀렸고요. 근데 반대로 셀트리온 제약이 좀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기술적으로는 모습이 좀 그나마 좋아 보입니다.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네.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계속 좀 저점이 높아지는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셀트리온 제약 쪽에서 레캐노라를 만들어서 셀트리온이 개발한 거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팔고 이런 과정이 계속 이제 해서 셀트리온 제약이 좀 그나마 수급적으로도 시가총액도 낮고 컨트롤 핸들링 하기도 좀 쉽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이 들어가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도 물량이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수급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제 수급이 나오기 전까지 어제까지 월화까지의 수급을 좀 체크하겠습니다. 우선 셀트리온이 월화는 뭐 일단 한동안 쉬었던 연기금까지 매도가 나오면서 조금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어제 조금 수매수가 들어왔으나 좀 그다지 뭔가 화력이 쏟아져 나온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대신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지쳤던 손절매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손절매 물량으로 인해서 계속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특히 월화 같은 경우는 시장이 움직이는데 셀트리온을 계속 짓누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셀트리온 아니야, 정리하고 딴 거 사. 뭐 삼짓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그런 작은 돈들 있죠. 지겹다, 이제 뭐 아닌 것 같다, 빨리 손절하고 딴 거 가서 빨리 급등하는 거 30% 올라가는 거 갈아타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물량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물량들을 계속 끈질기게 받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세력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고요.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주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모습을 의뢰 짐작할 수 있는 호가창의 흐름이 나오는 거죠. 어떤 호가창의 흐름이냐, 계속 여기 이제 호가 밑에다가 이렇게 물량을 한껏 받쳐놓고 위에서 계속 누르는 듯한 모습인 거죠. 계속 파는 모습. 안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오고,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오고. 거래도 엄청 많이 터졌습니다. 어제도 거래량, 오늘도 마찬가지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계속 올라가면 계속 누르는 모습입니다. 자, 공매도 나오잖아요. 지금 수급 안 좋잖아요. 안 간다니까 이 종목. 이제 더 이상 미련을 버려라. 지금 뭐하냐, 지금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고 급등하는 종목도 있고 테마주도 있고 정치 관련주도 있고, 왜 셀트리온에서 놀고 있냐.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 많잖아요, 종목들이. 이렇게 이런 거 사시라 라고 계속 유인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끝없이. 그게 언제까지 될지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6개월이 될지. 시간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자들은 다 나가라 이거죠. 나가세요. 왜? 이 사람들은 시간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돈에 여유가 있으니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거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여유 있습니다. 돈이 많아요. 지금 애플 시가총액이 3천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주시장 토탈에도 3천조가 안 돼요. 그럼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셀트리온 뭐 합산해봤자 지금 28조, 12조, 4조 뭐 이거 해봤자 뭐 3, 40조짜리 컨트롤 하는 거는 일도 아닌 거죠. 그냥 구멍가게 하나 컨트롤. 우리가 시가총액 500억짜리 컨트롤 하는 거나, 얘네들이 30조짜리 뭐 50조짜리 컨트롤 하는 것은 뭐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냥 그래 뭐 그러라, 뭐 돈은 많고 뭐 매수.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셀트리온의 어떤 투자자 현황을 체크해 보면 지금 셀트리온 외국인 비중이 한 20% 됩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6%,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 7%. 셀트리온 제약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인 비중이 이제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 셀트리온 홀딩스, 셀트리온 뭐 크게 의미 없죠. 그 다음에 아이온, 아이온이 이제 외국인이겠죠. 싱가포르 펀드. 뭐 그 외에 뭐 잡다하게 또 블랙록 뭐 어쩌고저쩌고 뭐 2, 3%씩 뭐 가지고 있는 데는 5% 룰이 안 되니까 안 했을 거고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이번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이번 지분 변화 공시도 나왔죠. 합병 이슈도 나오고, 그다음에 호주 승인도 나오고, 뭐가 계속 나오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주가 누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세력은 이제 공매도라고 표시를 해놓고 계속 공매도 나올 거야. 오늘은 이제 나왔네요. 오늘도 25,000조 나왔고, 공매도는
끊임없이 내보낼 테니까 뭐 그렇게 알고 있어. 답답하지. 그래 안 올라갈 거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공매도가 눈에 보이죠.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죠. 다른 주식은 올라가죠. 다른 주식은 이슈도 많죠. 주가가 움직이면 화끈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굳이 자기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뭐 거의 사상 최대 공매도를 매일같이 이렇게 27%씩 빵빵 쳐주니까 멋지게 이제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제 진짜 끈질기게 나는 진짜 기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고 나올 겁니다. 많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기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좀 치고 나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우선 일목균형표선행 스팬 1을 좀 강하게 치고 들어간다면 좀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효행 스팬도 완전히 이제 캔들을 돌파해 나가면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셀트리온 중에서는 가장 지금 예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 제약이. 근데 이게 아무래도 호가창이 얇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도 지금 많이 좀 두꺼워졌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준선 가까이 이제 가면서 어떤 균형이 이제 맞아져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균형은 무게추 중심이 하락 추세 쪽으로 기울었는데 그 기운 정도가 점점 이제 기준점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선행 스팬도 좀 돌파해 나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20일 이동 평균선까지도 가까이 왔네요. 자, 그다음 아직 그 셀트리온은 21일 이동 평균선에도 못 미치고 한 달 평균 가격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중간 가격, 한 달의 중간 가격. 마찬가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0일도 안 되고 한 달 평균 가격, 그 다음에 한 달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 다 조금 답답한 그런 모습이네요. 뭐 그런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어떤 이유인든 간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요. 원래 그래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 걔네들도 답답할 겁니다. 뭐 이걸 좀 컨트롤하는 세력들도 짜증이 날 수도 있고요. 답답할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조만간에 뭐 이번 달 내내 지지부진하다가 뭐 결국에는 또 계약 공시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약은 뭐 계속 지금 공시는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수출이 계속 되고 있을 것이고 계속 판매가 되고 있을 겁니다. 오퍼도 계속 들어오고 있을 거고요. 물량이 나가는데 굳이 그거를 뭐 건 바이 건으로 다 공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시할 규모의 대량 규모의 계약이 터지면 좀 뭐 하겠지만 계속 뭐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는 거를 일일이 건 바이 건으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계속 나가고 있을 거고 국내 것도 계속 지금 꾸준하게 지금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전적으로 12월 말쯤 되면 뭔가 가시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판매 그 다음에 해외 판매까지 합쳐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부각되는 시점이 올 거고 그런 부각되는 시점이 오면 다시 기술적으로 일목기행표 선행스팬 기준선 뭐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보고 있으며 이날 유럽 승인한 이 고점을 좀 테스트 해보려고 시도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무래도 셀트리온 변동성이 큰 종목이니까요. 그런 큰 변동성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을지 틀릴지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겠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런 게 빨리 나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작은 뭐 조금씩 뭐 1, 20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이 그동안 지치고 지쳤던 것들이 많이 나와
줘야 합니다. 이제 뭐 안타깝지만 그게 소화가 돼야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 여기 물량도 마찬가지, 여기 물량도 마찬가지, 여기 물량도 마찬가지. 물량들이 충분히 소화가 되고 나면 굉장히 가볍게 뛰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뭐 무리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시간적인 어떤 흐름은 체크해야겠지만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더라도 그 부분이 오히려 또 새로운 촉매제가 되어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오히려 한번 큰 태풍이 한번 불고 나면 새로운 기운이 좀 태동할 수가 있거든요. 좀 그런 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하루가 지났네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조금 반등이 나오는 국면인데 어떤 모습이 될지도 내일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